얼굴이 검게 그을린 리우 씨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이징 외곽의 공장 굴뚝에서 짙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고 그 아래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주택들 사이로 출퇴근을 위해 흐르는 인파가 있었다. 그는 매일 기계 라인을 돌리고 먼지를 들이마시며 근무하지만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채우고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이다. 리우 씨의 딸인 메이링은 도시 중심가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일한다. 하지만 그녀가 사는 건 좋은 집이라기보다 대출을 끼고 산 작은 원룸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녀는 몇 년치 월급을 담보 잡고 겨우 방 하나를 마련했다. 주변에서는 매물로 내놓는 아파트가 많지만 매수자는 외국인 투자자거나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거주자는 늘 부족했다. 메이링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출퇴근길의 지하철은 늘 만원이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이 자주 보인다. 공기가 탁해서 그녀는 종종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면 약값이 많이 들지만 보험 보장은 충분치 않다. 리우의 아내 웨이웨이는 시골 고향의 남아도모를 돌보고 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촌에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가뭄이 잦아 곡식 수확이 줄고 있다. 장마철에는 물이 넘치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팔고 도시로 나갈 여유가 없다. 집이라 할 만한 것은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메이링은 가끔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의 피곤한 얼굴을 본다. 어머니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도시에서 들어온 뉴스나 텔레비전 이야기를 전해주고 아버지는 과거의 풍요로웠던 농촌의 모습을 회상하며 한숨을 쉰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그 말마저도 부담이었다. 리우 가족은 부정부패의 그림자도 똑똑히 보고 있었다. 동네 관청에서는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외국 자본이나 권력자와 연결된 기업이 들어왔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땅을 넘기기는 했지만 새로운 삶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일부는 도시에 와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메이링의 동료 중 하나인 자오는 친구의 형이 고위직에 있다는 이유로 땅을 싸게 매입하고 부동산을 불렸다. 자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를 느끼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 분노는 도시의 높은 담벼락 뒤에 감춰져 있었고 폭로하면 자신이 가진 것조차 잃을까 두려웠다. 한편 리우의 아버지 리밍 할아버지는 고령이다. 그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연금을 신청했지만 받는 돈은 매우 적다.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만 수혜자와 금액이 제한적이라 많은 노인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리밍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젊었을 때처럼 단단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도시는 날로 바쁘고 냉정해졌다. 메이링은 어느 날 밤집 창문 너머로 수많은 광고 전광판을 보며 울컥했다. 부동산 재테크도시 개발미래 투자라는 문구들이 새빨간 글씨로 깜빡였다. 그녀가 어릴 적 꿈꾸던 것은 예술가나 작가였지만 현재 직장은 숫자와 보고서가 쌓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에서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월급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공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도 큰 걱정거리였다. 리우 씨의 동료 중 하나인 리나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어린 딸의 기침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할지 아니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골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차올랐다. 인터넷 카페와 위챗 그룹에서는 높은 집값, 비정규직의 고통, 불공정한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제도적인 장벽이 높았다. 일부는 해외 유학을 고민했고 일부는 작은 창업을 계획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창업 자금은 많지 않고 윗선의 허가와 규제는 언제나 부담이었다. 리우 가족은 서로를 보면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리우 씨는 매일 새벽 공장으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있었다. 일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웨이웨이는 고향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고 메이링은 언젠가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지 꿈꿨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리우 가족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이링은 말했다. 나는 우리 삶이 바뀌기를 바란다. 우리가 단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나는 우리 아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 했다. 리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잔혹한 현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웨이웨이는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변화를 위해 우리부터 작게 시작해보자. 마을과 도시 사이에 다리를 놓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다. 메이링은 동료들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한 글을 쓰고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리우 씨는 노동자 모임에 참여해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웨이웨이는 고향 마을의 친구들과 연대를 맺고 농업 공동체를 강화하려 했다. 도시는 여전히 연기와 소음 속에 있었다. 하지만 리우 가족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은 부동산 재벌이나 고위 공무원이 아닌 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당장 바쁘고 고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연대는 언젠가 더 큰 물결이 될 수도 있었다. 깊은 밤 공장 굴뚝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리우 가족의 작은 거실에는 희미한 램프 불빛이 켜져 있었다. 메이링이 창문 너머로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도시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바꾸는 그날이 올까? 고요한 공기 속에 그녀의 작은 바람이 머물렀다.